자, 블라스터블 실전 모의고사 34회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34회를 찍는 시점이 9월 초에서 중순 넘어가는 시기, 바람이 조금 이제 시원해지는 시기가 되는데요. 항상 이쯤 되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수시를 쓰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시는 앞으로 2달이 남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불확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보다 잘할지 아니면 지금이 한계인지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되는 시기이고, 반면에 수시는 정해져 있잖아. 나의 내신 등급이 정해져 있고 이걸로 대학을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뭐야, 정시는 하루 만에 정해지는 것이고 좀 불안하고 내가 정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수시는 내가 욕심만 조금 줄이면 여태까지 해왔던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내가 쓰는 거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 대박 개꿀이다 라고 하시면서 수시의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난 정시 열심히 해야지 했던 친구들도 딱 지금 시기가 되고요. 애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수시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요. 맞습니까,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수능 때까지 가서 수시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정시도 말리니까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과거에 내가 후회될 수 있어요. 좀만 열심히 했으면, 내가 내신이 조금만 좋았으면 더 좋은 데를 쓸 수 있었을 텐데, 옆에 친구들과의 시기 질투가 생길 수 있다고요. 얘는 나랑 비슷한 것 같았는데 점수가 얘 왜 여기 쓰지? 더 좋은 데를 쓰네? 뭐야, 난 뭐야? 이러면서 자괴감, 비교를 하게 되고 상대방을 질투하게 되는 그런 나쁜 마음이 드는 시기예요. 하지만 당연한 감정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인지다. 나쁜 것이야 말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간 본인은 본인의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시를 계속해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반드시 수시를 교과로 써가지고 최저를 맞춰가지고 갈 거야. 아니면 종합의 승부를 보겠다. 논술로 가겠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남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나의 루트를 갖다가 잘 고민하신 상태에서 그 루트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정시를 열심히 할 친구들은 정시 무조건 파시면 되고요. 교과로 갈 친구들은 교과 먼저 잘 써놓고서 그 다음에 최저가 있는 학교를 대비해서 정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논술 몰빵 하겠다. 그러면 논술 열심히 하세요, 정시랑. 됐습니까? 옆에 친구들과 비교하지 말고 과거의 나를 후회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끝까지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중간에 뭔가 이벤트가 있다라고 해서 흔들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제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심한 말로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회의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공부할 거 공부해.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지 마. 의미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70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다만 본인의 루트를 정해가지고 정시면 정시, 교과랑 최저면 교과랑 최저, 종합이면 종합, 논술이면 논술 해가지고 확실한 루트를 정해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알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31번 첫 번째, 셀덤 조동사 주어동사인데 셀덤은 부정부사니까 앞에 나오는 순간 뒤에가 의문문 어순도치, 우리가 구문 인사이더 파트 2에서 배웠던 타입 원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뭐 않다니까 그냥 주어가 거의 동사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끝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prepare A for B야. 그럼 prepare는 준비하는 건데 준비시키다. A를 B겠죠. B에 대해서. 그러니까 A는 보통 사람일 거고요. B는 어떤 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세 번째, get A to B야. to가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입니다. 그러면 A를 B로 데려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어려울 거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문장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very seldom이니까 진짜로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죠. do they discover 나오는 걸 이해하시라고. 됐습니까? 얘가 앞에 나오니까 뭐가 된 거야? 뒤에가 도치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은 정말 거의 발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인데 something wrong이니까 잘못된 무언가를 거의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symbolically 상징적으로요, 그것은 준비시키는데 무엇을? cockpit crew 하면은 승무원, 운항승무원들을 준비시킵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awesome, 멋진 어떤 책임에 대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뭐 하는 책임이냐면 getting all the souls, soul이 영혼이니까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 aboard는 탑승해 있는, 탑승하니까 탑승한 영혼들을 안전하게 어디로 데려가는, 그들의 목적지로 데려가는 그러한 멋진 책임에 대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끝이 됐습니까? getting 다음에 all the souls A고요. 그 다음에 탑승한 A를 안전하게 어디로? to B로 데려가는 책임 정도가 되겠죠. 다시 한번. 그들은 거의
무언가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무언가를.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것은 준비시키는데 은왕승무원을 증부시킵니다. 뭐에 대해서? 멋진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뭐 하는 책임이냐면 모든 탑승한 영혼들을 안전하게 그들의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책임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빈칸 갈게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한 25회차, 27회차부터는 계속해서 문제 자체에 집중을 하고요. 풀이 방식은 워낙 많이 했으니까 깔끔하게 간단한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보시면 일단은 연결사를 찾으면 어딨냐? 있냐? 있어요. 어딨나? 여기다. 친구들 마지막 줄에 있는 버튼은 되게 중요하니까 일단 체크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빈칸이 있으니까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People everywhere,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든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빈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타겟팅 할 것도 없어. 간단하게 사람들이 뭐를 가지는 건가? 사람들이 무언가를 가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볼게. It is just as true.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직장에서 사실입니다. 뭐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어디에서? 주변 문화에서 사실인 것처럼. 사실이라고 하죠, 일단은요. 모든 직업들은 observe 하는데 그들의 독특한 방식들을 갖다가 지킨다, 준수한다가 되겠지. What appears to be a superficial set of actions. 그러니까 표면적인, 피상적인 일련의 행동처럼 보이는 거. 남들한테. 이것이 need 하면은 결속시킨다야. 내부 사람들을 같이 결속을 시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뭐야 싶은 것이 내부 사람들을 결속을 시킨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디에 두냐면 적절한 어떤 마인드의 틀에 둔대. 어떤 마인드야?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인드의 틀에 둔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표면적으로 되게 그런 일련의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 내부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physicians, 잠깐만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왜 나왔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구체적인 인물이니까 여기서 예시를 주는구나. 앞에 있는 문장이 좀 주제문과 연관되어 있는 문장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문장을 다시 봐도 의미가 좀 추상적이긴 하니까 예시로 구체화를 시키면 돼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의사들은 문지르는데 for 7 minutes, 7분 동안 문지르는데 뭐 하기 전에 doing a surgical procedure, 그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 전에 7분 동안 손을 문지른대요. 그러니까 연장된 스크럽, 그러니까 7분 동안이니까 좀 긴 문지름의 필요성이 is open to question, 좀 의구심을 가지게 해요. 뭐와 함께? 현대식 그 살균제가 출현하면서 굳이 그렇게 7분 동안 씻을 필요가 있어?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이야. 뭐 하는데? 외과팀이 준비하는데 뭐에 대해서? 그 섬세한 절차, 섬세한 그 수술에 대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전통적인 역할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땐 저 뭐야 하는 것이 내부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들이 살균제가 딱 있어가지고 빡 써버리면 금방 씻을 수 있는 것을 7분 동안 씻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한테 의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어라인 비즈니스에서 first officer,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 문제에서. 봐봐.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 주제를 준 상태, 주제가 빈칸이잖아. 준 상태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예시를 주는 형태야. 예시를 이렇게 주는 형태야. 이게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의사 예시가 나오고 여기서는 승무원 예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사실상 부연 설명에서 바로 이해를 했으면 바로 쓰면 되는데 이해를 다 못했으니까 예시를 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예시가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에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예시가 나열되는 경우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통점. 공통점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의사들은 뭐 한다고? 수술을 하기 전에 7분 동안 씻는 그 의식을 가진다고. 됐습니까? 됐어요?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7분 동안 씻는 게 관례야. 그다음 항공사에서 first officer, 부기장이죠. 부기장이 디플레인스 내립니다. 비행기를. 그런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순찰을 해요. 뭐 하기 전에? 이륙하기 전에. 그들은 거의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것은 승무원을 준비시켜. 뭐에 대해서? 그들의 훌륭한 어떤 임무에 대해서 뭐 하는 임무냐면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임무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직업군마다 자기들이 하는 그 의식이 좀 있구나 라고 인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만의
그들만의 어떤 뭐라고 할까? 준비? 의식? 요 정도를 가지고 가보자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까지 읽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다른 예시가 또 나오니까 공통점이 의사는 손 씻기, 그 다음에 승무원은 이륙하기 전에 돌아보기, 이런 의식을 가지는구나. 남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직업적 의식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가겠습니다. 5번부터 볼래요. 과도한 감정적인 게 어디 나옵니까? 무조건 틀리고요. 숨겨진 적이 어디 있어? 내부에. 스퍼스티션까지는 그럴 수 있어. 미신일 수 있지. 지들이 믿는. 하지만 두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존 관련도 아닐 것이고요. 답은 특별한 문화적인 의식 의례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좋아요. 36번 순서 배열 가겠습니다. 주어는 동사한다고 딱 보는 순간 독립분사 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원, 동사원이 나오고 신나게 나오다가 주어가 또 나와. 근데 동사 이디야. 그러면 이 동사 이디 형태가 동사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두 개이려면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PP예요. 해석하실 때 주어는 동사한다. 그 다음에 주어 to는 동사 된다 이런 뜻인데 중간에 그러니까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 to는 동사 된다 이 뜻인데 중간에 뭘 넣으시냐면 접속사를 넣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리고 혹은 따라서 아니면 왜냐하면 이 정도의 느낌이 들어갑니다. 주어는 동사한다. 그리고 주어는 동사 된다. 주어는 동사한다. 따라서 주어는 동사 된다. 주어는 동사한다. 왜냐하면 주어는 동사 되니까. 이렇게 되십니까? 이거 세 개 중에 먼저 어떻게 알아요? 문장을 읽어보셔야죠. rather 하면은 유충 되겠습니다. 나비의 유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애벌레. 뜻이네? 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would be 뭐가 없을 거냐면 would not be니까 충분한 음식이 없을 겁니다. 뭐 할 음식이냐면 먹일 음식이야. 커다란 crowd는 물이니까 sea squirt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멍게. 커다란 그 멍게 무리를 먹일 만한 충분한 음식이 없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all이라는 게 다시 한번 주어 형태 jamed가 동사에 ed 붙은 형태 아니야. 이 pp라고. 됐어? jam이라는 게 친구들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얘는 가득 채워지다지. 잼드니까. 잼이라는 게 빵 사이에 발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Into a small area, 작은 지역에 잼드 되어 있다 이 뜻이죠. 봐봐. 충분한 음식이 없을 거예요. 먹일 음식인데 그 멍게의 다수를 먹일 음식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친구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작은 지역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 작은 지역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멍게를 다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상 사실상은 because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 instead 그래서 대신에 tadpole 하면 올챙이처럼 생긴 떠다니는 유충이 뭐의 유충이야? 멍게의 유충이 do not settle down. 정착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왜? 인간들이 많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인간들이 아니라 그 자기랑 동족의 그 멍게들이 많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거,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소재를 좀 중심적으로 보자는 게 나의 계속된 취지야. 어쨌든 간 해석으로 가면 좋아. 근데 해석으로 갔을 때 안 되는 경우에 얘가 결국에 말하는 소재가 뭐일까를 고민해 보시면 답의 힌트가 보일 거라고 알겠어. 여러분들 이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수능장에서 문제를 풀다가 이쯤 되면은 시간이 부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 빨리 풀어야 되니까 더 안 읽혀. 그럴 때 한 번만 차분하게 한 3초만 잠깐만 침착하자. 창희가 분명히 답의 근거가 있댔어. 그러니까 단서를 보거나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 소재를 보자. 같은 말을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평가원 아저씨들은 욕을 먹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답에 대한 힌트를 줄 건데 그게 납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이의제기 받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그런 마음을 좀 가라앉힌 상태에서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100% 해석으로 갈 수 있는 문제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소재. 그러니까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같은 소재를 갖고 있는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단서를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볼게요.
sea squirt한테 멍게한테 two part life cycle이 있는데요. 두 파트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와 컸을 때 같아. 이것이 제공합니다. 꽤나 명백한 이점을 제공한대요. 그 중에서 adult sea squirt는 성인 멍게는 매우 좋게 사는데 어디에 붙어있는 상태로 바다의 밑바닥에 붙어있는 상태로 잘 산대요. 모든 음식인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음식이 표류해가지고 그들한테 개꿀이다. 바다 그 해류에서. 그런 다음에 그들은 절대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시문을 봤을 때 정리하면 성인 멍게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 A를 볼게요. 보면은 they swim. 야, 봐봐. 이걸 보는 순간 they는 멍게일 수 있지만 스윙한다는 게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이 좋은 친구들은 당연히 아니지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가면 방금 무슨 말을 했어? 성인 멍게는 움직이지 않아를 계속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스윙한다는 게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드리프트하는 게 튼다는 거 아니야? 그럼 움직인다는데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왜? 소재가 불일치하니까. 움직이지 않는다와 움직인다니까. 그 다음에 데이는 앞에 있는 멍게일 수 있겠죠. 스쿼트. 그들은 심지어 풀어 문제를 어떤 문제냐면 getting together, 이렇게 함께 getting together 모이는 문제야. to mate니까 짝짓기 하는 문제다. 그죠? by shooting 쏨으로써 스펌스와 에그를 정자와 난자를 원격으로 쏴가지고 물속에서. 그럼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정자와 난자를 물속에서 푹 쏴요. 그럼 나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지어라는 말이 앞에 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뒤에 걸로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심지어 짝짓기를 할 때도 움직여야 할 텐데 그런 문제들조차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자와 난자를 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괜찮다. 일단 C를 모르니까 세모 정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충분한 음식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무리의 시스쿼트를 먹일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작은 지역에 잼드돼 있으니까. 봐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지금 움직이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얘도 그럴싸하고 얘도 그럴싸한데 그 중에서 소재가 뭘까를 잘 고민을 해보시면 둘 중에 보이는 게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해석으로 나올 수 있지?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이게 B가 붙을 수가 없다고. 알겠어? 감으로 가는 것도 좋아. 감이 좋은 친구들은. 근데 확실하게 근거가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B로 갈 수밖에 없구나. 얘는 반대말이고 얘로 갈 수밖에 없구나의 생각이 들지요. 얘 음식을 먹이고 큰 그 무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B로 가는 게 맞겠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B를 읽어야겠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어린 시스컬, 어린 멍게들이 즉각적으로 바닥으로 가라앉게 된다면 시스컬트 군집이 곧 너무나도 이렇게 붐벼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have to grow, 성장해야 할 것이다. on top of each other, 서로 이렇게 위에서, 무슨 말이야? 포개져가지고. 그러니까 공간은 좁은데 어린애들까지 오니까 계속해서 포개져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봐봐요. 여기서 not move의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리의 수가, 개체수가 애기들이 오면서 많아진다. 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있었어? 여기요.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not enough food가 있을 거야. 왠지 봤더니 휴지 crowd of 시스컬트가 있구나. 얘네가 잼돼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도 맞는지 봐야 되니까 올라가 보자고요. 따라서 대신에 올챙이같이 생긴 그 어린 그 스위밍 떠다니는 유충, 시스컬트의 유충이 즉각적으로 멈춰있지 않는데요. 즉각적으로 딱 정착하지 않는다. 정착하지 않으니까 수영하고 드리프트 하겠죠. 됐습니까? 그 해류에 따라서 스윙하고 드리프트 합니다. 언제쯤에 그들이 어덜트로 바뀔 때쯤에, 그리고 어떤 자리를 테이크업 차지할 때쯤에 바다의 바닥에서 그들은 쫙 흩어져 넓은 지역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스페이스와 푸드가 생긴다.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린 유충을 떠다니다가 성인 될 때쯤에 정착해가지고 각자의 군집을 형성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되십니까? 그래요. 소재로 갑시다. 소재로. 해석이 돼서 다 맞춰지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거를 믿지 말고, 여기 단서는 없지만 대이 다 있고 대이 다 있으니까 단서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소재를 보니까, 해석이 아니라 소재를 보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서로 포개진다. 붐빈다. 붐빈다.
정착하지 않는다.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알겠습니까? 자, 39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면 참 많이 나오는 건데 동의어부터 우리가 스탑을 쓸 수 있고요. keep. 그 다음에 prevent 쓸 수 있고 그리고 discourage 이 정도 쓸 수 있겠죠. discourage. 그러니까 전부 다 막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prevent 예방하는 거, 스탑 멈추게 하는 거, keep 유지시키는 거, discourage 낙담시키는 거니까 A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으로부터 요거 ing 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라고 해석하면 끝이고 바로 문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tually 결국에 떠다니는 얼음, 레이어 층이니까 한 층에 떠다니는 얼음이야. 그들로부터 오는 한 층에 떠다니는 얼음층이 will form, 형성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 On the water surface, 그 물의 표면에 형성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요 표면층에 얼음이 이렇게 한 층 형성이 될 거라고 됐습니까? 컴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이 그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거죠. 떠다니는 그 얼음층, 요것이 seal in, 봉인할 것인데 뭘 봉인하냐면 liquid water below, 밑에 있는 물을 갖다가, 액체 물을 갖다가 봉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seal이 첫 번째 동사고 얘가 두 번째 동사일 거 아니야. 그것이 밑에 있는 물이 얼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표면에 얼음층이 형성이 되면 밑에 있는 물은 얼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겠다. 이 말을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얼음의 밀도보다 크니까 가능한 일이죠. 됐습니까? 얼음이 밀도가 크면 밑으로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물이라는 물질은 고체보다 액체가 밀도가 크니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요 문장이 이제 다시 제시문 문장이 되는 것이죠. 가볼게. 결국에 그것들로부터 형성된 그 떠다니는 얼음층이 만들어집니다. 물의 표면에. 그리고 그것은 밑에 있는 물을 봉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물이 얼지 못하게 만드는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문과 친구들 쫄지 마시고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좀 쉽긴 쉬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과학적 내용이 어떻든 간에 흘러가면서 단절이 있는지 소재가 어디랑 겹치는지 단서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일단 여기는 댐이라는 게 보이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댐이 뭘까를 넣어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온도가 0도씨 근처로 가면은 물 분자가 이렇게 붙기 시작한대. 서로와. 뭐 하기 위해서? 그 크리스탈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얼음 되려고 하는 거죠. 수소 원자가 각 분자에 있는 수소 원자가 붙는데 다른 분자에 있는 산소 원자들과 붙습니다. 결합을 하는 거죠. 결과로 나오는 구조는 만드는데 더 큰 공간의 양을 만드는데 뭐 사이에? 분자 사이에 부피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할 때보다 분자들이 자유롭게 액체 상태로 떠다닐 때보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부피가 얼음이 더 커진다. 이 말이겠죠. 얼음이 더 커진다. 됐습니까? 모든 그러한 잠깐만요. 그러한 엑스트라 스페이스 뭐야? 그러한이니까 앞에 있는 여기가 되겠죠. 이 스페이스. 이렇게. 요것이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괜찮네라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뭐 사이에 분자들 사이에 그 추가적인 공간이 왜 얼음이 더 밀도가 낮은지를 보여준대. 뭐보다? 물보다요. 그리고 이유인데 얼음이 뜰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피는 밀도의 반대니까 밀도는 과학시간도 아니고 무슨 얼음이 물보다 작지 않겠습니까? 부피가 크니까. 그러니까 위에 뜨지. 이러한 특징. 잠깐만요. 이러한 특징은 뭐야? 이러한 특징. 이러한 물의 특징은 좋은 소식이래. 이러한 특징은 뭔데? 얼음이 뜰 수 있는 거. 얼음이 물보다 더 덴스가 낮은 거. 이거구나. 여기도 괜찮다. 우리가 단절을 보는 과정은 다른 오답 보기에 연결성을 느끼는 과정과 똑같다고요. 알겠습니까? 이 물의 특징은요. 좋은 뉴스입니다. 물고기와 다른 동물들한테 어떤 동물들이냐면 물 밑에. 그쵸? 물이 얼지 않으니까 위에부터 오니까 밑에는 얼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에 살 수 있겠죠. Wherever 어디서 그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든지 간에 아무튼 밑에서 사는 물고기들한테는 호재,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When the water is water in a lake, 호수 속에 있는 물, 호수에 있는 물, 예를 들면 얼기 시작해. The tiny ice, 그럴 때
첫 번째 작은 얼음 결정인데 이게 형성되는 얼음 결정이 표면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때까지 그만하잖아. 이렇게 있으면 호수에 있는 물이 얼기 시작할 때 작은 이제 얼음 결정들이 형성되는데 그게 표면에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물이 더 밀도가 높아. 반대로 가져간 거지. 뭐 할 때? 얼을 때. 더 밀도가 높아지면 모든 물질들이 그러하듯이 높아지면 그 얼음 결정이 킵스긴 가라앉을 거래. 어디까지? 버텀까지. 그럼 결국에 전체 호수가 얼겠지. 딱딱한 상태로. 어디서부터? 탑부터 버텀까지. 그러면 물고기들 못 살겠죠.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반대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데 반대로 4번 D처럼 얼었을 때의 뭐가? 얼었을 때의 밀도가 뭐 할 때보다 물보다 높으면 아래부터 위까지 다 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계속해서 이만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답이 3번 아니면 4번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왜냐면 1, 2번은 가면서 뭐가 있으니까 지시어가 있으니까 얘를 찾아가면 돼요. 바로 붙어. 좋아.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있던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게 이 얘기는 원래 정상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얘기. 얼음이 위에 있는 거. 근데 요거는 반대로 가져간 부분이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왜? 4번 D와 5번 D는 반대로 되었을 때는 다 얼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5번도 못 들어가요. 3번 아니면 4번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얘를 보자고요. 보시면 떠다니는 얼음층인데 잠깐만요. 얘 동그라미 다시 한번. 얘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이게 형성될 건데 물의 표면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물을 갖다가 봉인시켜가지고 얼지 않게 만든대요. 잠깐만. 다시 보시면 이렇게 물의 특성이 물고기한테 좋아. 왜? 물이 얼더라도 밑에 안 오니까. 뭐 할 때? 예를 들어서 호수에서 얼기 시작하면 작은 얼음 결정. 작은 첫 번째 얼음 결정인데 이것이 remain on the surface야. 표면에 남아있대요. 그 말과 위에 결국에 이것이 surface를 형성해가지고 봉인한다. 어떤 게 더 발전된 얘기야? 작은 첫 번째 얼음 결정이 나온 상태에서 결국에 봉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얘 뒤로 와야지. 이렇게요. 그리고 좀 아리까리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댐을 보시면 복수명사일 거 아니야?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복수명사가. 3번 앞을 보시면 있어 없어? temperatures와 animals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들아 여기서 이 댐이 이걸로부터 만들어지는 아이스인데 플로팅 아이스인데 얘가 애니멀일 수 있어? 템퍼레처일 수 있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3번 뒤로 오시면 뭐가 있습니까? 크리스탈스가 있죠. First tiny ice crystals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 떠다니는 얼음이요. 답은 정확히 4번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상 논리 구조보다는 해석을 해보니까 작은 게 먼저 언 상태에서 결국에 얼음층이 만들어지는 그 단계 순서상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시어 대명사가 받는 것이 앞에 있는 크리스탈스를 받는 거니까 정확하게 4번 들어가면 되겠다. 요거는 하나씩 지워가면서 여기 아니고 여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말이가 지워. 그래서 남긴 보기를 가지고 제시문을 갖다가 넣어보는 과정이었어요. 거기서 대명사 댐과 그 다음 논리상 순서상 맞는 게 4번이었다라고 결정 지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좋아요. 마지막 41, 42로 가겠습니다. as 잠깐 정리할게요. as가 뜻이 많아요. 주어 동사가 뒤에 온다는 것은 얘가 무슨 사야? 접속사라는 것인데 뜻을 여러 가지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뭐 할 때, 두 번째 뭐뭐 때문에, 세 번째 뭐뭐 함에 따라, 네 번째가 뭐뭐처럼 라고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표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의 비용에서 이런 직역이 되는데 이렇게 보통 쓰이지가 않고 A에 대한 대가로 즉 A를 희생해서 아주 잘 나와요. A를 희생해가지고 3번 associated면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A와 연관된 보통 앞에 명사가 있어서요. A와 연관된 명사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가볼까? 보통 as 다음에 동사가 변화야. 이게 뭔가 증가하다, 감소한다, change 변한다, 이게 빨라진다, 느려진다 이럴 때는요. A가 변화와 관련된 뭐뭐함에 따라가 됩니다. 지금 스피드업이잖아. 속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뭐함에 따라가 맞겠죠. 이거라면 경제적인 트레드밀이 러닝머신이야. 비유적 표현이겠지. 경제적인 러닝머신이 속도를 올림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투게더. 무슨 말이지? 잠깐만. as가 나오는 순간 다시 한번 주어 동사가 또 있어야 되는데 주어는 있다고 해도요. 동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을까? 앞에 있는 동사랑 똑같으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스피드업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경제의 트레드밀, 러닝머신이 속도를 올림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속도를 올립니다.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anyone gains, 누군가가 이득을 얻으면 지금 뭔가를 얻는 거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냥 이득을 얻다. 자동사로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으면 그것은 necessarily, 이것은 반드시 뭐를 희생해서이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 타인을 희생해서이다. 이 말이야.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게 되면은 이것은 남들을 희생해서 얻는 것이다. 50대 50이었을 때 상대가 3이 돼야 내가 7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겠죠. Speeding up the treadmill. 러닝머신의 속도를 올리는 것이 cannot increase,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무엇을? 행복을, associated, 뭐와 연관된 행복이야? 상대적인 위치와 연관된 행복은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딱 와닿는 말이야? 아니면 좀 어려운 말이야?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지문 내에서 이런 글을 봤을 때 두 번 정도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문장으로 이해해야지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글 읽기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써놨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글 전체에서 답을 고르면 되는데 너무 한 문장에 매몰되지 않게끔 좀 주의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당연한 것이다. 근데 너무 뻔한 단어, 너무 뻔한 문장, 그런 구문 이런 것들을 아셔야죠.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도 불구하고 말 자체가 어려워. 그러면 그 문장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맞다. 다른 문장으로 이해하자. 근데 이해 안 되는 느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면 틀리긴 해야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런 것들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경제 트레드밀, 달리는 러닝머신, 그게 속도를 올려. 그럼 다 같이 올라가는구나. 근데 상대적이 되면 남들이 희생하는구나. 상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와 관련된 행복을 증가시킬 수는 없구나. 러닝머신이 빨라지는 것과 상대적인 행복은 다른 거구나. 이런 식으로 와닿으시면 잘 하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이해를 못했으면 다른 문장 가서 좀 쉬운 문장으로 이해를 해야지. 근데 최소한 한 개, 평가원에서는 거의 2개를 애들이 알게끔 줘요. 특히 빈칸 문제에서. 그러니까 너무 다 모든 문장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그런 좀 어려운 생각을 버리자고.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일단 주제를 본다는 생각으로 좀 가겠습니다. 왜 첫 번째 문제가 제목이니까 두 번째 문제가 요 문맥상 어휘고요. 자, 가보시면 오들리 이상하게도요. 개인들은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들 자신의 서브젝티브 주관적인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그들의 수입을 갖다가 증가시킴으로써 300을 벌다가 500을 버는 순간 행복함이 늘어난대요. 근데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는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평균 개인의 그 행복을, 주관적인 시민들의 행복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대요. 뭐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드밴스, 발전을 통해서. 일단 특정 스트레스홀드가 최저점이야. 그러니까 특정한 평균 수입의 최저점이 달성되며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시민들의 주관적인 평균 행복을 증가시킬 수는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GDP가 5천이었을 때는 거의 굶어 죽을 것 같았었는데 지금 GDP가 만이야. 그러면 다들 먹고 살만해. 여기서 사회 전체의 GDP가 12,000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평균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개인들의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고요. 개인이 300을 벌다가 700을 벌어. 그럼 기분 짱 좋아요. 이게 맞는데 GDP가 최저점만 돌파하면 더 높아져도요. 개인의 행복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이 뜻이죠. 이유인데 higher income for all, 모든 사람들에 대한 higher income이야. 그게 GDP죠. GDP 상승.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higher income이 doesn't necessarily 반드시 증가된 평균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분명하대요. 그러면 봐봐. 얘가 분명한지 분명하지 않은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밑줄의 의미는 A냐 B냐가 아니라 A냐 not A냐야.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뒤에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 분명하게 맞죠. 설명을 해주니까. 가볼까? 상대적인 수입이 증가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 그 말이구나. 봐봐. 100만 원 벌다가 내가 300을 벌어. 왜? GDP가 좋아져서. 그럼 좋지. 근데 옆에 친구는 100만 원 벌다가 얘는 500을 벌어. 됐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은 둘 다 높아진 게 맞아.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다 높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0에서 300으로 가든 500으로 가든 높아진 건 맞아. 절대적으로는. 근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미울 거 아니야. 왜? 얘보다는 낮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수입이 모두한테 증가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GDP가 올라간다라고 해도요. 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나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요. 증가인데 어디에서의 증가냐면 추가적인 소비에서에 대한 소비의 기쁨의 증가가 빠르게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다가 300 벌었어. 그래서 200만 더 쓰는데 이게 이 쓰는 기쁨이 금방 없어진다고. 왜? 남들은 400을 쓰니까. 간단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경험해요. 경제적인 삶을 트레드밀로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을 하죠. 이게 일종의 러닝머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경제적인 트레드밀이 경제 러닝머신이 속도를 올리면 모든 사람이 같이 올라가. 12,000으로.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더 얻으면 그것은 반드시 누구를 남들을 희생해서 얻은 거야. 원래는 얘 400, 얘 40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 걸 뺏어와가지고 500 된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구나. 스피딩 업. 그러니까 경쟁사회고 자유사회죠. 여기가. 이게 트레드밀의 속도를 올리는 것이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행복을. 그러니까 트레드밀을 올리는 게 무슨 말이야? GDP, 사회적 경제가 올라간단 말이죠. 어렵네 이 문장. 상대적인 위치와 연관된 행복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얘에 대한 행복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상대적인 건. 또한 삶의 기준이 올라갈수록 기쁨인데 새로운 커스터머 아이템,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 상품에 대한 기쁨이 빠르게 없어집니다. 우리는 조정시켜요. 우리의 기대치를 위쪽으로. 그 다음에 주관적인 행복이 다시 오리지널한 레벨로 돌아옵니다. 어렵다 이거. 그치?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내가 200만 원 벌 때는 1000만 원짜리 머리 사는 게 샤넬백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500 벌어. 그러면 5달 일하던 것을 2달만 일하면 되니까 얘를 살 수가 있지. 근데 이 샤넬백을 산 거에 대한 기쁨이 쑥 없어진다고. 왜? 기준치가 이제는 이게 높은 게 아니야. 당연한 것이고 나는 5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사는 게 목표야.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행복감은 줄어드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 드림카를 사도요. 행복감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게 딱 기준치가 돼버리니까. 계속 볼까?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happiness, 행복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인 발전, 뭐를 넘어선 기본적인 최저점을 넘어선 경제적인 발전이 뭐 하다고요? 크게 개인들한테 의미가 없다고요. 왜? 절대적인 수치는 올라가지만 상대적인 수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비교가 되니까. 의심스러운 수단입니다. 그쵸? 뭐에 대해서? 사회 전체의 주관적인 행복을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수단이라고요. 하지만 개인에 대해서 there are two clear economic paths. 두 가지 경제적인 길이 있는데 뭐로 가는 더 큰 만족도로 가는 좋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건 첫 번째 뭐냐면 증가시키는 거야. 수입을 증가시켜. 그 다음에 소비를 증가시키는 건데 뭐와 비교했을 때?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남들은 똑같이 200씩 올라갔어. 나는 500이야. 남들보다 200의 여윳돈이 있어. 그걸로 소비할 수 있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소비를 더 많이 하고 많이 버는 것이 개인한테 행복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종류의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방만 사다가 나중에는 자동차 사고요. 집도 사고 이런 거지. 소비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다. 둘 중에 하나나 둘 다 성공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행복을 증가시킵니다.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따라서 손상시키는데 경향성을 손상시킵니다. 뭐에 대한?
뭔 소리야? 소비가 증가하는 거에 대한 경향성인데 아니죠. 행복을 추구하니까 더 소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하는 거에 대한 경향성을 줄이는 거, 손상시키는 게 아니죠. 답은 5번 찍으시면 되고요. 주제 뭡니까? 가볼까? 1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닌 거 알겠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이거 지금 수입 절대적인 행복 아니라고요. 상대성에 비례해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상대적인 행복의 중요성? 뭔 소리지? 상대적인 행복이 소재입니까? 아니죠. 무엇이 가져와요? 개인의 행복을? 더 높은 수입과 남들과 대비했을 때 남들과 대비했을 때 소비의 양. 이게 증가할수록 행복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 소비의 종류가 달라지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했던 얘기 4번이 정답. 개인의 행복이 절대적인 행복 이런 말은 나온 적이 없었죠.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져야지만 행복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4번, 41번, 5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십니까? 쌤이 아까 그랬죠, 여러분들. 이 수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이 게임이라고.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바꿀 수가 없는데 옆에 친구는 잘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배가 아플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글과 다르게 개인의 행복은요. 개인한테서 찾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 그 다음에 더 높이고 싶으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본인 걸 갖다가 잘 아껴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내신이 좀 부족해. 그런데 꼭 좋은 대학 가고 싶어. 그럼 정시로 해. 지금 성적이 만족해. 그럼 수시를 잘 써가지고 최저를 맞추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루트를 찾아가지고 그게 올인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겠다. 알겠습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